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명호 신임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1년여 앞둔 가운데 이 회장의 행보에 스포츠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두리 기자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첫 선수 출신 회장인 제4대 이명호 신임 회장이 지난 23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4년간의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장애인체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제3대 김성일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각별한 애정을 전했고 이어 제4대 이명호 회장은 그동안의 장애인체육 성장에 이어 조직 안정화와 장애인체육 전문성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선수 출신으로서 처음으로 회장직을 맡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005년 설립 후 10여 년간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각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간의 성과가 장애인체육 인프라 조성과 예산 확충 등 양적인 성장에 기반한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장애인 체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조직 안정화와 장애인 체육 전문성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명호 회장은 다음 달 1일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단장 세미나에 참석하는 각국 NPC 대표들을 만나고 4일 열리는 패럴림픽 데이 행사에 이어 테스트 이벤트를 참관하는 등 1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 패럴림픽 준비를 위해 본격 행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는 5월 시행을 앞둔 정신건강복지법을 놓고 장애계와 의료계가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황현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5월 시행을 앞두고 의료, 언론, 장애계 등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요건이 강화된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신보건법은 강제 입원에 대해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와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있는 심각한 경우의 두 가지 요건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하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정신건강복지법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강제 입원이 가능합니다. 의료계는 강화된 강제 입원 조항이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입원 치료를 어렵게 만들고 이는 곧 사회 안전망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의료계와 일부 언론 매체는 사회 혼란, 퇴원 대란, 길거리 시한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정신질환자의 퇴원은 곧 사회 혼란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장애계는 이러한 언론 보도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을 더 왜곡하고 잘못된 편견만을 강화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정신장애인을 아무런 근거 없이 범죄자와 동일한 존재인 것처럼 치환을 해서 사회 불신과 불만을 증폭시키는 가장 저급한 낙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여론몰이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해서 그 시행을 목전에 둔 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히 장애인 차별 금지법 37조, 30조 등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한편 정신질환 당사자와 장애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왜곡된 언행과 보도를 한 언론, 의료인, 정치인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마지막 월세와 죄송하단 말을 남기고 세모녀가 세상을 등진 지 이제 곧 3년이 되는데요. 서울시가 더 이상의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시민들과 밀착합니다. 정두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양손 가득 짐을 들고 현장 방문에 나선 복지사들. 평소엔 굳은 날씨에도 마을버스를 타거나 걸어가야 했지만 오늘은 걱정 없습니다. 복지 전용 차량, 일명 차똥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후원 물품 받아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평소에도 물품이 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름이나 겨울에 덥고 추울 때 애들 방문 다니기도 힘든데 짐이 많을 경우에 저희 수레를 이용해서 가져간다거나.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시작한 것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른바 차똥 서비스입니다. 지난해까지 18개 자치구 280여 개 동에서
평균 7명의 복지사가 늘어 하루 평균 9가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전보다 3배 이상 잦아진 겁니다. 이후 새로 발굴된 빈곤 위기 가정만 2만 6천 가구, 이 중 절반 이상은 기초수급이나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동하는 데 드는 시간만 최대 4시간. 달동네처럼 걷기 힘든 곳은 다니기가 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차동이로 이동 시간을 줄여 더 많은 주민들을 돌보는 것은 물론이고 위급 상황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 차동이를 시범 운영한 은평구에서는 당뇨로 쇼크사 위험에 빠진 어르신을 재빨리 응급실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차동이 171대를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우선 배치하고 내년까지 서비스를 전 지역으로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좁혀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제20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 오승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전국 17개 시도 지방사회복지사협회 지정투표소와 온라인 전자투표를 통해 진행된 선거에서 기호 1번 오승환 후보가 13,244표 중 6,528표를 얻어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는 전체 유권자 중 70.64%가 투표해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이 중 오승환 당선인이 49.29%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당선 직후 복지TV와의 통화에서 오승환 당선인은 회원들의 높은 투표율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겸손하고 투명하게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습니다.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을 다녀와도 1년 안에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다녀와도 20에서 30%의 여성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출산 휴가가 끝나면 10명 중 2명 이상은 1년 이내에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휴직을 다녀온 여성도 1년 이내에 10명 중 3명은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연구원에 따르면 출산이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아예 이용하지도 못하고 임신을 하면 출산 전에 그만두는 여성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은 장애계 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장애인 건강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 보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책을 내놨습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서울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제7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신임 회장에 김천수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해 최종 선출됐습니다. 김영솔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강주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강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단독 출마한 쌍촌사회복지관 김천수 관장이 선거를 통해 제7대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날 회장에 선출된 김천수 관장은 강한 책임감으로 회원들과 함께 협의회의 이상을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변화된 광주사회복지협의회 회원이 주인이 되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광주 광역시 사회복지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협의회장의 위치를 당당히 찾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손재용 해피맘요양원 원장을 감사로 선출하고 임원 선임 관련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강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는 1952년 설립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영솔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이 경기도에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일명 경기도 대학생 재능 기부 봉사단인데요. 황현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대학생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업 비중이 높은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 농한기에는 어르신들의 일거리가 없다는 문제에 착안해 관광 가이드 육성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지역에서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한 어르신들이 문화 해설사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함께 학습하면서 돕겠다는 겁니다. 노인들 복지나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교육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많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또 저희가 교육 불평등이라는 취지도 있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양주와 다문화 가정이 많은 안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은 평택 등 도내 각종 지역 현안을 직접 발굴하고 봉사를 통해 해결책까지 만드는 경기도 대학생 재능기부 봉사단이 발대했습니다. 선발된 봉사단은 20개 팀, 총 140여 명. 봉사 내용을 직접 기획해 실행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경기도는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멘토링을 제공하고 분기별 교육과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워크숍, 수요처 등을 연결해줄 계획입니다.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그리고 우리 재단이 실무적으로 뒷받침해서 오늘 출범을 한 이런 봉사단들이 1년간 정말 성공적으로 봉사활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 대학생 재능기부 봉사단을 통해 대학생들의 사회참여 역량을 키우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포항에서 새 학기를 맞이해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행사가 열렸는데요. 학생과 학부모가 나눔과 행복을 느끼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포항시와 포항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 포항 만인당에서 2017년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2천여 명의 학부모와 학생이 모인 가운데 신학기를 맞아 교복 구입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절약 정신과 후배 사랑의 풍토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내놓고 또 즐겁게 받아 입는 이런 문화가 정착되어서 이제 나눔과 행복을 이야기하는 그런 학생들의 생활이 정착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행사는 11,000여 점의 교복을 현장에서 직접 고르고 수선까지 할 수 있어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평소에 작아진 교복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교복을 다시 사게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가 지속적으로 많이 있어서 좋은 나눔의 행사를 계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기관과 연계를 더욱 강화해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시설의 보호 어린이와 저소득층 어린이가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축을 통해 자립자금을 마련하는 디딤씨앗 통장에 대해 정부 적립금을 3에서 4만 원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디딤씨앗 통장 가입은 동주민자치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문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연락하면 됩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시각장애인 가정의 자녀 양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위한 독서 활동 도우미를 모집합니다. 모집은 다음 달 6일까지며 신청은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저소득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5개 주거복지 사업에 총 672억 원을 투입합니다. 경남도는 우선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층 노후불량 주택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됩니다. 안동시가 종교 간의 화합과 시민정서 함양을 위해 화성동과 목성동 일대 안동 종교타운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종교타운에는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 유교, 성덕도 등의 상징물을 기반으로 대표 종교 미니어처, 공연장 등 안동 시민들을 위한 휴게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한국장애인표현예술연대가 2017 이음 창작 뮤지컬 육성 사업으로 아트리그 뮤지컬 배우 오디션 참가자를 다음 달 22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참가 신청은 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진과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러브월드가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라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다문화 아동 오케스트라를 창단을 위한 단원을 모집합니다. 러브월드는 20명의 단원을 모집할 예정이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장애인 신문 브리핑입니다.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 신문과 함께 다시 짚어봅니다. 장애인 신문 1182호에서는 최근 장애계에서 진행한 한국판 나 다니엘 블레이크 선언 행동에 대한 기사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통해 지적됐던 영국 사회의 부조리한 사회복지 체계, 그리고 영화와 다르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는 한국 사회에서도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선언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현 정부의 사회보장제도는 소외계층의 삶을 보지 않고 제공자 입장에서 예산을 기준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는 인권유린과 강제노동, 강제구금 등의 사건이 발생한 대구 시립희망원에 대한 수사 중간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9일 대구지방검찰청은 수사를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폭행, 감금 등의 혐의로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책위원회는 희망원 운영 주체인 대구 구천주교회 유지재단에 대한 책임이 빠져 있다며 꼬리 자르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검찰을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시설과 운영재단,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명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촉구가 나오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다음은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1년 앞두고 펼쳐지는 테스트 이벤트에 대한 소식입니다. 대회를 앞두고 모의고사로 치러지는 테스트 이벤트는 3월 4일 2017 세계 휠체어 컬링 선수권 대회를 시작으로 4월까지 패럴림픽에서 치러지는 6개 종목에 대한 5개 대회가 강릉과 평창, 정선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대회에서는 장애인 동계 종목을 빛내고 있는 신혜연, 양재림, 정승환 선수 등을 만날 수 있다는 소식을 함께 전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폭력주의자인 도스는 전쟁으로부터 조국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지 않아도 되는 의무병으로 육군에 자원 입대한다. 총을 들 수 없다는 이유로 필수 훈련 중 하나인 총기 훈련마저 거부한 도스는 군사 재판까지 받게 되지만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다. 결국 군상부는 도스에게 전투에 총기 없이 의무병으로 참전할 것을 허락하는데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로 꼽히는 오키나와 전투를 바탕으로 그린 영화 핵소고지. 비폭력주의인 도스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나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모두가 포기하고 후퇴를 하는 그 순간에도 홀로 남아 75명의 생명을 구한 의무병 도스의 모습이 관객들에게 묵직한 울림을 선사합니다. 영국 북부 탄광촌에 사는 소년 빌리. 매일 복싱을 배우러 가는 체육관에서 우연히 발레 수업을 보게 된 그는 토슈즈를 신은 여학생들에 비해서 동작을 따라한다. 그에게 재능을 발견한 발레 선생님은 빌리에게 특별 수업을 해주고 로열 발레 학교에 오디션을 보라고 권유하지만 발레는 여자들이나 하는 거라며 반대하는 아버지와 맞닥뜨리게 되는데 발레를 하면 하늘에 새가 든 것처럼 기분이 좋다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가족 드라마 빌리 엘리어트. 2001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1939년 영화 별이 내려본다와 영국의 로열 발레단의 무용수 필립 말스텐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었다는데요. 꿈을 꾸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사해 호평을 받은 영화 빌리 엘리어트. 16년 만에 재개봉을 해 관객들의 곁으로 찾아옵니다. 일제강점기.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 영웅. 오는 3월 31일부터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연되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과 공연장에는 장애인 휠체어석과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낭만가객 최백호가 데뷔 40주년을 맞아 특별한 공연을 선보입니다. 3월 11일, 12일 양일간 LG 아트센터에서 공연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공연장에는 장애인 휠체어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는 5월부터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는 것과 관련해 장애계가 인권위에 정신질환에 대한 왜곡과 이 편견이 인권 침해를 일으킨다며 진정서를 접수했는데요.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자를 위험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점, 과연 우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과 대책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하고 정책을 내놨는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